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패형들, 담력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게 귀신이 무섭고 그런 것보다요, 그 환경이 좀 믿음이 가지 않던데, 실제 담력 체험하다 다친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죠. 담력 체험 하나? 뭐 어쨌든 재미는 있는데 역시 안전이. 이번 사연은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미모의 똥차댕이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미모의 똥차댕이님 동생이 술자리에서 친한 동생에게 들은 실제 경험담이라고 하는데요. 아래부터는 얘기를 해준 동생을 편의상 괴담이라고 할게요. 괴담이는 학창시절에 태권도장을 다녔다는데, 당시 다니고 있던 도장 그 관장이요, 성과에 굉장히 집착했다네요. 동네 대회든 지역 대회든 어쨌든 대회에 나간다? 그럼 무조건 상위권에 들어가야 했대요. 특히 승급에서 떨어지면 그땐 바로 특별훈련에 들어갈 정도였다는데, 그런 관장이 어느 여름 학원생들한테 수련회를 가자고 했다네요. 관장이 대회 성과에 집착이 심했지만요, 그래도 인간미가 또 좋았나 보죠. 그 학원생들한테 인기가 엄청났대요. 그래서 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들까지 관장이 수련회에 가자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던지니까요, 그 말에 다들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장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또 워낙 열정적인, 그냥 열정적이라는 말로는 약하다고 하는데, 광적으로 열정적인? 이러면 될까요? 광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인지라 수련회에 가기로 한 학원생들은 다들 속으로 말이 수련회지 분명 지옥 훈련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들을 했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낮에는 강도 높은 신체 훈련에 저녁에는 정신 수양을 위한 거라면서 담력 체험을 하자고 하더라고, 관장이. 담력 체험은 관장의 아이들은 인솔하고 체육관 사범들이 코스 곳곳에 숨어서 귀신 역할을 맡기로 했었다나 봐요. 그때 수련회에 온 아이들이 많아서요, 그냥 일자로 쭉 뻗는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노선이었고요. 느리게 걸어도 한 30분이면 완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대요. 담력 체험들은 한 길을 걷다 보면은 거기 무덤 2개가 나오는데, 그 사이를 지나서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폐가가 나오는데, 그 폐가에 들어가서 숨겨진 직속 퍼즐 4개를 찾아서 나오면 되는, 그리고 퍼즐 4개를 다 찾으면 그 팀은 다음날 훈련 면제. 관장을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당시 고등학생인 괴담이가 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대요. 팀원들이 어떻게 죄다 초등학생 꼬꼬마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가 팀장을 맡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괴담이는 제일 먼저 출발해서 후딱 끝내고 쉬고 싶은데, 근데 팀원들이 다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장이랑 사범들이 괴담이 팀이 제일 먼저 출발하면 뒤에 출발한 팀에 따라잡힌다고, 그럼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출발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괴담이 팀은 다른 팀들이 출발할 동안 방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다른 팀들 다 출발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괴담이 팀이 출발을 하려니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 이건 애들이니 어때요? 산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무섭다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꼬꼬마들을 뒤에 쭉 달고는 엄청 느린 속도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요, 관장이 말했던 그 무덤 2개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는 늘대로 그 무덤 사이로 지나가려는데, 그때 무덤 한쪽에서요, 저승사자 분장을 한 사범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 괴담이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무덤을 지나기 전에도 그 꼬꼬마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네요. 저 무덤 지날 때 분명 뭐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그거 사람이니까 절대 놀라지 말라면서 말이죠. 꼬꼬마들도 괴담이 말을 그때는 알겠다고 씩씩하게 크게 대답하고. 그런데 어때요? 꼬꼬마들한테는 그 말이 무리죠, 무리. 그때부터 무서워서 못 가겠다면서 막 꼬꼬마들이 우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겠더라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괴담이가
응? 뭐가 어떻게 돼도 내일 훈련 면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꼬꼬마들한테요. 사범님도 계시니까 너네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혼자 무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빠르게 걷기 시작했대요. 그런데요, 안개가 자욱한 길을 한참을 걸었거든요. 근데 관장이 말한 그 폐가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갈림길 없이 곧장 한 길로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때 시계를 보니까요, 무덤을 지난 뒤에 거진 30분 다 돼에 걸었대요. 그런데도 폐가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처음엔 길을 잘못 들었나 싶더래요. 그런데 거긴 길이 하나뿐이라 그럴 일도 없고 이상하다 하면서도 계속 걸은 거예요. 길은 안개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곱게 일자로 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30분 정도를 더 걸어가니까요. 그때야 관장이 말했던 폐가가 보이더래요. 본관하고 별관 이렇게 두 개로 나뉜 주택이었는데 달은 밝은데 밤안개가 잔뜩 끼어 있으니까 이게 공포영화에 나오는 흉가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도 괴담이는 꼬꼬마 동생들이 자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꼬꼬마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까지 생기더라고. 그래서 후딱 끝내고 빨리 돌아가자고. 어차피 귀신 분장하고 숨어있을 사람도 다 자기네 도장 사범들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좀 떨리긴 해도 그다지 크게 무섭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괴담이는 크게 숨 한번 들이쉬고 본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눈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큰 방으로 향했대요. 그 방엔 가구라든지 뭐 별다른 것들은 없고요. 그냥 방 한가운데요. 좀 커다란 흔들의자만 딸랑 하나 놓여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 흔들의자 바로 위에는 올가미줄이 매달려 있었고 말이죠. 서부 영화에 보면 그 나오는 목에 거는 그런 거.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직소 퍼즐 하나가 그 올가미줄 바로 아래 흔들의자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괴담이는 무섭다기보다는 관장의 일신연스러운 기획에 감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직소 퍼즐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붙은 방으로 갔다는데 거기서부터는 방 세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더래요. 첫 번째 방을 지나야 두 번째 방을 갈 수 있고 두 번째 방을 지나야 세 번째 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게 독특한 게 말이죠. 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고 그 옆에 괴담이 가슴 정도 그 높이로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문에 유리는 없고 그냥 틀만 있더래요. 그게 이제 괴담이 생각엔 큰 방 하나를요. 가벽을 설치한 뒤에 방을 세 개로 나눈 것처럼 보이더라고. 담력 체험을 위해서 말이죠. 굉장한 준비다 싶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 때문에 말이죠. 이게 뭔 퍼즐이든 퍼즐 할아버지든 도저히 뭘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요런데 분명 숨겨놨을 건데 하다가 아닐 것 같더라고. 애들도 있는데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더란 말이죠. 근데 딱 그때 첫 번째 방하고 두 번째 방 사이에 있는 창문 그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지 하고 갔더니 거기 창문 틈에 직소 퍼즐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퍼즐을 잡으려는데 그때 반대편 방에서 갑자기 손이 쑥 올라와서는 괴담이 손목을 딱 잡더라고. 그런데 그때 손목을 너무 세게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가 아프다고 사부님인 거 다 안다고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빨리 놔달라고 얼른 후딱 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소리치듯 큰 소리로. 근데 그때 아닌 게 아니라요. 진짜 엄청 세게 잡아서 무섭긴커녕 짜증이 나더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때요? 괴담이 손목을 잡았던 손이 쑥 하고 밑으로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괴담이는 신속하게 창문 틈에 박혀있는 그 두 번째 퍼즐을 빼서 주머니에 넣은 뒤에 망설임 없이 방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갔고 문을 열면서부터 창문이 있는 쪽을 봤거든요. 근데 좀 전에 괴담이 손목을 잡았던 사범이요. 그새 그 다음 방으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래요. 야, 운동한 사람이라 빠르긴 엄청 빠르다 싶더라고. 그리고 괴담이는 직감상 또 창문 틈에 있을 것 같아서요. 바로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 사이 창문으로 달려가서 그 창문 틈으로 손을 넣고 더듬었대요. 그랬더니 그때도 세 번째 방 아래에서 손이 올라와서는 괴담이 손목을 잡더라는 거죠. 근데 그땐 좀 전보다 더 강하고 더 아프게. 그래서 그때도 괴담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프다고. 손목 부러지겠다고.
그런데 그땐 좀 전과 달리 한참을 잡고는 놔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도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거기에 짜증 한 스푼 더해서 하나도 안 무섭다고 적당히 좀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제야 또 쓱 하고 괴담이 손목을 놓고는 아래로 사라지더라고. 괴담이 그쯤 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더래요. 분명 마지막 방이니까 들어가면 있을 건데 사범이. 그래서 그때는 따로 사범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인사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글쎄 이게 손목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어있더라고. 그런데 그때 또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꼬꼬마들이더라고. 그렇게 달려온 꼬꼬마들. 같이 있던 사범이요, 폐가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그래서 꼬꼬마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사범이 꼬꼬마들 보고 이제 밖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괴담이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달려왔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가 이제 별관만 다녀오면 된다면서 꼬꼬마들은 계속 거기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면서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거기 있으라고 안심시키고는 별관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별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심플하더라고. 공간에 흔하게 널려있던 그런 쓰레기들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벽 쪽에 길게 그냥 자기로 된 장롱만 있었다는데요. 진짜 그냥 봐도요, 거긴 청소만 하면 바로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깔끔했다네요. 괴담이는 이제 퍼즐은 당연히 그 장롱 속에 있겠거니 하고는 찝찝했지만 그 심호흡 한번 하고 장롱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대요. 열어보니까 장롱 속에는 다 해진 이불이라든지 뭐 옷가지들이 있었는데 차마 거기에 손을 넣고 뒤지기가 뭐하더라고. 담력 체험이라지만 애들 데리고 하는 건데 관장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뒤지는 건 나중이다, 먼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자 하면서 대충 눈으로 훑고는 다음 장롱으로 바로바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서 마지막 장롱문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롱 아래 칸에 여자 사범이요, 귀신 분장을 하고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괴담이를 올려보더라는 거예요. 괴담이는 그때도 예측했다는 듯이 처음에는 잠깐 놀라고 바로 사범한테 퍼즐 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 귀신으로 분장한 사범이 괴담이를 잠깐 동안 빤히 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퍼즐을 주더래요. 그렇게 괴담이는 마지막 퍼즐을 주머니에 넣고는 그 뒤에 여자 사범한테 자기가 마지막 팀이라고 이제 올 사람 없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 귀신으로 변장한 사범이요, 그때도 그냥 괴담이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괴담이는 그런 사범을 보고는 거기 정리를 해야 하니까 사범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나왔대요. 그런데 밖에 나왔더니 꼬꼬마들이 없네. 그냥 사방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사범 중에 한 명이 먼저 그 꼬꼬마들을 데리고 갔나 보다 했대요. 그래서 괴담이도 내려가라고 다시 왔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근데 말이죠,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시야 끝에 웬 여자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소복을 입은 채로 서 있더래요. 그래서 괴담이는 당연히 사범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폐가 정리하러 가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재밌었어? 하면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괴담이는 별로 재미있네요 하고 짜증나니까 그냥 영혼 없는 말투로 얘기했대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빨리 내려가서 쉴 생각만 하면서 말이죠. 2번 다시는 수련을 안 온다면서 이거 도장을 관두던지 해야지 하면서.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걸었다 싶더래요. 그런데 그때도 소복 입은 여자가 앞에 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는 그때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폐가 정리하러 가나 보다 하고, 도장이 작은 도장이 아니니까 그때 온 사범들도 꽤 됐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범들은 왜 안 보이나 싶었으니까 괴담이는 그때도 이상하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목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데요, 그 여자가 아까 본 사범하고 똑같이요, 재밌었어?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괴담이 그땐 좀 전보다 이제 더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냥 네네 하고 그렇게 말한 뒤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 길 아닌데 하더라고. 괴담이는 그 말에 네 하고 돌아봤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더라고. 괴담이는 그제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는 거예요.
분명 관장 말로는 왕복 3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처음엔 관장걸음인가? 관장걸음으로 30분인가 했는데 관장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설명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제야 겁이 나더래요. 괴담이.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뿐인 길을 막 달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길 앞에 독특하게 생긴 넓적한 바위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또 똑같은 바위. 아까 본 그 넓적한 바위. 또 다시 걸었는데 또 그 바위. 그제야 괴담이는 길을 잃었다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땐 너무 지쳐서 더 돌아다니다가는 밀나겠다 싶더라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있는 힘껏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대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갑자기 괴담이를 부르는 관장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괴담이는 여기 있다고 진짜 죽어라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관장이 달려와서는 오자마자 괴담이 머리를 엄청 세게 쥐어박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그 순간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30분 걸린다면서 이게 무슨 30분이냐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때 관장이 하는 말이요. 다들 벌써 몇 시간 전에 왔는데 괴담이 너만 안 와가지고 자기하고 사범들하고 다들 나와서 흩어져서는 모두 괴담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괴담이 머리에 떠오른 게 꼬꼬마들은 찾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무덤에서 본 그 사범이요. 그때 꼬꼬마들을 데리고 벌써 일찌감치 본부로 돌아왔다고 하더래요. 괴담이는 그 말에 폐가까지 안 왔다고요? 괴담이 진짜 그때부터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급하게 관장한테 보라면서 이거 보라면서 직소 포질 조각을 꺼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퍼즐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그때 괴담이 손에는 솔방울 4개가 있었다네요. 그때부터는 뭐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 괴담이를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관장이 그러더래요. 무덤 지나서 폐가까지 천천히 걸어도 10분도 안 걸리고, 그리고 그 폐가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흔들의자도 장롱도 사범들은 딱 그 무덤까지만 지키고 있었다고 말이죠.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쯤 되면 귀신들 이거 하루 일당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이 정도면 사연자분 담력도 보통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산속에서 길 잃지 않고 멧돼지 같은 거 만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지 싶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